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빼모았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업 책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과 원소 단체 화합물 중 검출 반응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검출 반응은 화합물을 분석할 때 원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선 염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화학식을 좀 적어두었는데요. 질산은 AgNO3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AgNO3가 물에 녹으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용해가 됩니다. 그때 Cl 마이너스 이온이 Ag 플러스 이온과 만나게 되면 AgCl이라는 백색 침전이 침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 이 화합물에는 염소가 들어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탄소 보겠습니다. 탄소는 연소 후 기체가 석회수를 백탁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선 탄소를 연소하면 CO2가 됩니다. 그리고 석회수라 함은 CaOH2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 저희 CO2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회수를 불어본다. 이렇게 이런 실험이 있었었는데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회수에 CO2 기체를 가해주면 CaCO3라고 하는 흰색 침전이 생기는데 이 침전이 약간 연기처럼 보여서 흰 연기가 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석회수를 백탁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소가 들어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소는 연소 후 기체가 황산구리 무수염을 청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소는 연소를 시키면 수증기가 되죠. 이 수증기를 CuSO4라는 황산구리 무수염과 반응을 시켰을 때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점 찍어 놓고 5개의 물 분자와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오수화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청색을 띠는데요. 따라서 수소가 연소되어서 수증기가 되어 황산구리와 만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리는 불꽃 반응색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 아마 한 중학교 때 막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아요. 뭐 나트륨이라던가 리튬. 여기서는 구리의 불꽃 반응색을 통하여 구리가 들어있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데요. 구리는 청록색, 약간 파란색 같은데 청록색을 띠면은 구리가 들어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황인데요. 유황은 아세트산 납과 반응하여 흑색 침전을 나타냅니다. 이 Pb 괄호하고 C2H3O2 괄호 닫고 2. 이 분자가 아세트산 납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세트산 납은 물에 용해되면 납 이온 Pb2 플러스와 아세트산 이온 C2,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황 S2- 황이죠, 황. S2- 이온이 Pb2 플러스 이온과 만나게 되면 PbS라는 황화납이라는 흑색 침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1번 기출문제. 사실 저희가 보는 한국 조기 입시보다는 EJU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EJU 시험들에서는 침전 색깔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부분에서는 흑색 침전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구나. 얘는 염소는 백색 침전을 형성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대리석 등에 포함된 탄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작을 하는가? 위에서 검출 반응 중에서 탄소 살펴보았는데요. 탄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대리석을 염산과 반응시켜서 발생한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백색 침전이 형성된다. 대리석을 염산과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CaCO3라는 백색 침전이 생김으로써 탄소가 들어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중에 포함된 구리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작을 해야 하는가? 위에서 구리는 불꽃 반응에 의하여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시료를 강산 속에 넣고 반응시킨 후 용액을 백금선에 묻혀 화염 속에 넣으면 화염이 청록색이 된다. 불꽃 반응에 대한 내용이죠. 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6번 문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검출 반응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료에 포함되는 원소의 종류를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다음 실험 결과에서 확인된 원소의 명칭과 원소 기호를 쓰시오. 1번 문제. 시료의 수용액을 백금선에 묻혀 가스버너의 외염에 넣었더니 불이 붉어졌다. 백금선에 묻혀 불꽃 반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불꽃 반응색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불이 빨갛게 변하는 것은 리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이 붉어졌으면 리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리튬의 원소 기호는 Li입니다. 2번, 시료의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더했더니 백색 침전이 생겼다. 네, 위에 염소 검출 반응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질산은과 반응해서 질산은의 Ag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 AgCl이라는 백색 침전이 생겼다.
따라서 이 시료에는 염소 이온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소 기호는 C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충분히 건조시킨 시로의 분말을 산화구리 분말과 함께 시험관 속에서 가열하면 관 입구 부분에 액체가 부착되었다. 이 액체를 황산구리 무수염의 백색 분말에 더했더니 분말이 청색으로 변화했다. 네, 위에서 봤던 황산구리 오수염이 청색을 띠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중요하고 다시 보시면 수소가 연소되어서 수증기가 되었고 황산구리 무수염과 만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색깔이 청색이었기 때문에 이 시료에는 수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번 시료에 소다석회를 더해 가열하고 발생한 기체를 농영상을 넣은 유리관에 가까이 대면 백색 연기가 발생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요 밑에 화학식을 적어 두었는데요. 시료에 소다석회, CaO라고도 하는데요. 더해서 가열하고 발생한 기체를 농염산을 넣은 유리관에 가까이 댔다. CaO와 물과 암모니아가 만나게 되면 아까 석회수라고도 말씀드렸던 CaOH2 분자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합쳐진 NH4Cl 분자도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 분자와 HCl이 섞여서 NH4Cl이라는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분자가 흰색 침전으로서 백색 연기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어구 먼저 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란 원자핵이 불안정해서 자연스럽게 방사선을 내보내 붕괴하고 다른 성질의 새로운 원자가 되는 동위원소를 말한다. 자연계에는 탄소 14번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고유한 반감기를 가짐으로 연대 측정에 이용된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반감기란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에 의해 원래의 절반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소가 남아있는 양을 통해서 반대로 반감기, 즉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방사능과 방사선은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방사능은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특성이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방사선은 방사능이 있는 물질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나 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라늄은 방사능이 있는 물질입니다. 우라늄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물질의 성질, 방사선은 그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나 입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 문제 풀이하기 전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드렸는데 혹시 좀 풀어보셨을까요? 네, 우선 1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미지수로 두느냐가 조금 중요했는데요. 이 여기서는 미지수를 중성자수,
중성자수를 미지수로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선 두 개의 동위원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x의 중성자수를 s라고 두고 y의 중성자수를 t라고 두겠습니다. x와 y의 질량수의 합은 b이다. 그럼 우선은 x의 질량수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a이다 보니까 x의 양성자수는 a가 될 것이며 그리고 중성자수는 s로 두었습니다. 비슷하게 y의 질량수를 구해보면은 동일한 동위원소이다 보니까 양성자수는 a가 되겠죠. 그리고 y의 중성자수는 t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값이 b다. 그럼 b는 2a 더하기 s 더하기 t가 됩니다. 그리고 x의 질량수는 y보다 2c만큼 크다. 이 x의 질량수가 큰 것은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큰 거겠죠. 그래서 x의 중성자수였던 s는 y의 중성자인 t보다 2c만큼 크다. 그래서 이 s를 이 부분, t 부분에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는 2a 더하기 2t 더하기 2c로 둘 수 있습니다. 저희가 y의 중성자수, 즉 t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t를 넘겨서 다시 적어보면 t는 2분의 1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것을 미지수로 둘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방사선 동위원소 14C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지금 반감기가 원래의 양의 2분의 1이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반감기가 몇 번 지속됐더니 원래의 양의 8분의 1이 되었다. 그런 즉슨 여기서 n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감기가 1회 진행됐을 때 5730년이 필요했는데 이 반감기가 총 3번 진행됐으니 이 5730에 3을 곱한 죄송합니다. 음, 17,190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자가 있었어요. 유숫자 두 자릿수로 대답하여라. 그래서 17,190으로 적으면 틀립니다. 일본에서는 유효 숫자를 적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틀립니다. 유효 숫자를 두 자릿수로 대답하려면 이 10의 몇 승으로 구해줘야 되는데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10의 4승을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1.7, 이 뒤에 숫자는 반올림하면 버리게 되죠. 곱하기 10의 4승, 연. 이렇게 적어주셔야 올바른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위원소를 통해 반감기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라고 있는 나무에는 일정량의 비율로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잘려나간 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연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베타선의 방사량으로 구해지는 14탄소의 존재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아까 중요어구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천연에서는 극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탄소 14번의 비율은 시대나 지역,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생물이 존재해 있는 경우에는 14C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활동이 끝나면 생물이 죽어버리면 14C는 외계로부터 공급되지 않게 되므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 갑니다. 생물이 죽게 되면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14C를. 그렇기 때문에 그 감소량으로 생물의 사후연수를 구할 수 있다. 네, 관련돼서 제가 잠깐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문제에서는 14C를 나왔는데 탄소 말고도 다양한 원소로 반감기를 추정할 수 있고요. 생명 활동이 정지되면 14C를 자연계에서 얻을 수 없게 되므로 14C의 감소량을 측정하여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반감기를 T라고 두었을 때 남아있는 14C의 비율이 2분의 1이 되는 이 부분이 반감기죠.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비율이 4분의 1이 됐다. 그러면은 반감기, 2배의 반감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풀었던 것처럼 2분의 1의 n승, 이 지났, n승 남아있다라는 내용은 반감기에 m을 곱한 시간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5번도 빨리 진행하고 끝내드릴게요. 5번, 네, 5번 문제.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14C. 이것은 자연계의 탄소 원자의 1 곱하기 10의 2승계의 한계 비율로 존재한다. 10의 12승분의 하나 정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감기인 5730년에 걸려 붕괴해 반수가 12탄소가 된다. 환경 중에 존재하는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고 하면 생물이 외계로부터 탄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은 14C와 12C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물이 활동을 정지해 탄소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체 중에 14C는 붕괴가 진행되지만 밖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14C와 12C의 비율이 바뀐다. 14C에 의한 연대 측정법은 이를 이용하여 그 생물이 사후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를 12C와 14C의 비율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14C를 탄소 원자 1.024 곱하기 10의 5승계의 한 개의 비율까지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4C에 의한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한계는 사후 몇 년까지 측정이 되는가?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14C의 비율은 지금 현재 발달한 기술은 1.024 곱하기 10의 5승 분의 중에 한 개의 비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1.024 곱하기 10의 5승분의 1로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후 몇 년까지 조사가 되는가?
이게 저희가 구해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x라고 둔다면 제가 아까 썼던 이 식처럼 2분의 1의 n승, 여기는 a승이라고 써져 있는데 2분의 1의 a승은 1.024 곱하기 10의 5승분의 1을 측정하는데 이 여기서는 탄소 원자가 10에 12승계 있을 때 한 개의 비율로 14C가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여기에 곱해 주어야 합니다. 뭐 이거를 그냥 요 뒤에다가 그냥 곱해 주셔도 상관없어. 근데 대신 곱할 때는 1 곱하기 10의 12승으로 곱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2분의 1의 n승은 1024가 됩니다. 저희가 2의 10승이 1024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인 5730에 10을 곱한 57,300년이 되는데 이것도 유효 숫자 두 자릿수로 답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5.7 곱하기 10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4승 년후로 작성을 해주셔야 올바른 정답으로 표기가 됩니다. 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대 측정.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반감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아있는 잔류량이 2분의 1이 될 때의 기간을 반감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데, 이제 2분의 1의 그 반감기에 또 반감기가 지나면 2분의 1 남아있던 게 4분의 1이 되고, 또 그의 반인 8분의 1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규칙을 2분의 1의 n승이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됐다. 그때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반감기가 두 번 됐을 때는 4분의 1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감기가 세 번 됐을 때는 2분의 1의 3승인 8분의 1이 남아있고 이는 반감기에 3을 곱한 연수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 아, 문제에서 문제가, 네, 네, 우선은 12C와 14C의 비율이 12C 대 14C의 비율이 12C가 엄청나게 많아요. 10에 12승이고 14C는 몇 개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기술로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라고 잠시만요.
1.024 곱하기 10의 5승계 중에 하나 있는 것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똑 동일하게 12C와 14C의 비율이 어떤 시간이 지났더니 이 비율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15인데 5라고 적었네요. 네,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변하는데 어떠한 시간이 걸렸냐? 이것을 반감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문제 여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 이것은 1.024 곱하기 10의 15승계 중에 한 개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까지 온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 14C는 그 탄소 12개, 이 정도의 비율로 존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10에 12승계 있을 때에 한 개 존재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구하는 14C는 10에 12승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에 12승을 해주어야 해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10에 12승을 왜 곱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탄소 12가 엄청나게 많고 탄소 14는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가 발견됐다라는 것은 그 사실 이 하나가 발견되기 위해서 탄소 12개는 이것보다 10의 12승분이 10의 12승계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음, 초콜릿 4분의 1쪽을 발견했어요. 초콜릿 4분의 1쪽을 발견했는데 이 4분의 1쪽이 있었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14C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14C 하나가 있었다는 것은 14C 하나랑 그리고 12C가 10의 12승계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쟤네 비율이 10에 12승 대 1이니까 네네네. 이거 하나가 발견될 때 얘네가 10에 12승이 있었, 그 중에 하나다 그런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아, 제가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서 다음 시간 그 복습할 때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시간이. 죄송합니다.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